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두 가족이 하나가 된다고 말하죠.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때론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가깝고 든든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등을 돌린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내 남편의 불륜을 오히려 지지하며 상간녀 편에 선다면 말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정미연 씨는 그런 믿기 힘든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친정 어머니보다 더 가까웠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상간녀를 감싸며 오히려 미연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연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성장기이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 또한 우리 자신의 몫이죠. 자, 그럼 미연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정미연은 남편 강태준과 함께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9년이 흘렀고 8살 딸 예린이와 5살 아들 준혁이를 키우며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미연에게는 특히 소중한 존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조순자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미연이 시집 올 때부터 친정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미연의 친정 어머니는 미연이 22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자 씨의 존재는 더욱 각별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면 밤새 간병을 도와주고 미연이 힘들 때면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미연은 친구들에게도 자주 자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잘해주셔. 나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태주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미연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부터는 파트타임으로 동네 마트에서 일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미연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가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준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간 후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최근 들어 쌓인 의심 때문인지 미연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밤도 보고 싶어요. 언제쯤 아내분과 정리하실 거예요? 당신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메시지의 발신자는 윤아영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미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태준의 거래처에 최근에 들어온 직원이었거든요. 태준이 가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일을 참 잘한다며 칭찬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미연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 따라왔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미연은 겨우겨우 진정한 척하며 아이들을 달랬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돌아왔을 때 미연은 차분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윤아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왜 갑자기? 핸드폰 두고 갔더라. 그런데 그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계속 와서 봤어. 미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뒤에는 엄청난 분노와 절망이 숨어 있었어요. 태준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미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9년간의 결혼 생활,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다음 며칠 동안 미연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혼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런 일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창피하고 아팠거든요. 그때 미연이 떠올린 사람은 시어머니 순자 씨였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든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왔던 든든한 존재였죠. 순자 씨는 태준의 사업장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로 혼자 태준을 키워왔고 지금은 손자 손녀들과 며느리를 돌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미연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며 아이들을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날도 순자 씨는 미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미연아 웬일이야? 아이들은 학교랑 어린이집에 보내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미연의 표정을 본 순자 씨는 금세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태준이가 바람을 피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순자 씨도 깜짝 놀라며 미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뭔 소리야? 태준이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미연이 핸드폰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자 순자 씨의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미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그날 순자 씨는 미연을 집에 붙잡고 앉혀놓고 정성껏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우선 밥부터 먹어. 이런 일로 몸부터 상하면 안 돼. 애들도 있잖아.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태준이한테 단단히 말할 테니까 걱정 마. 우리 미연이를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미연은 그때만큼 순자 씨가 고마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편에 서서 화를 내주고 위로해주는 시어머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정말로 태준을 불러냈습니다. 미연은 순자 씨의 권유로 함께 있었는데 순자 씨가 태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 자식아, 내가 어떻게 미연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연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당장 그 여자랑 정리하고 미연이한테 빌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 알겠어? 태준은 그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연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말이에요. 그리고 하영과는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 미연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미연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편에 서서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순자 씨는 그 후로도 계속 미연을 챙겨주었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와. 내가 있잖아. 우리 미연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미연은 정말 든든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보다 더 잘해주셨을까 싶을 정도로 순자 씨는 미연을 아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태준이 사과하고 다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으며 미연에게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습니다. 미연도 마음을 열고 다시 믿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태준의 행동에 다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볼 때면 신경 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일이 많아져서 그래. 요즘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어느 금요일 저녁 태준이 또 늦는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미연아,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하지만 미연은 이상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미연은 고민 끝에 태준의 사업장 근처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미연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태준의 차가 평소 가던 회식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레스토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준과 하영이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하영은 미연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아마 한 30살 정도? 긴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역시 태준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바람이 계속되고 있었고 자신은 또다시 속고 있었던 겁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태준이 들어왔을 때 미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식 어땠어? 응, 괜찮았어. 좀 피곤하네. 태준은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 봤어, 하영 씨랑 레스토랑에서 있는 거.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또 거짓말하는 거야? 분명히 끝냈다고 했잖아. 미안해. 정말 끝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 미연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미안하다며 또다시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미연의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한 번 속은 것도 억울한데 두 번째 배신이라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연은 다시 순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태준이가 또 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미연아, 남자들이 다 그런 거야.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어머니, 이미 두 번째예요. 그리고 끝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라도 좀 더 참아봐. 태준이도 지금 마음이 복잡할 거야. 미연은 깜짝 놀랐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태준을 감싸는 듯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어머니, 그런데 전에는 태준이한테 그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미연아, 결혼 생활이 쉬운 게 아니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봐. 순자 씨의 말에 미연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미연이 순자 씨에게 태준의 외도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갈 때마다 순자 씨의 반응은 점점 더 소극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일로 매번 와서 그러면 안 돼. 집에서 남편이랑 잘 이야기해봐. 내가 나서서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미연은 점점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의 편에 서서 태준을 꾸짖어 주시던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자주 찾아가서 부담을 드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 태준의 외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이 될 정도였어요.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나가고 전화를 받지 않는 일도 부쩍 늘었습니다. 미연이 추궁하면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 좀만 기다려줘라고만 반복했어요. 어느 날은 하영에게서 태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태준이 샤워 중이라 미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태준이 아내예요. 그러자 하영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연은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미연은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연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회사 회식이라며 또 거짓말을 하고 나간 날이었어요. 미연은 이번에는 확실히 하기로 마음먹고 탐정사무소의 의뢰까지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럴 돈도 여유도 없었어요. 대신 미연은 용기를 내서 하영이 일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태준의 사업장 근처에 하영이 다니는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연은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하영이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영 옆에는 태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였어요. 시어머니가 하영과 함께 나오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미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영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둘이 꽤 친한 사이로 보였어요. 미연은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자 씨와 하영이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한 후 미연은 충격을 받은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미연은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셨어요? 응? 왜? 그냥. 궁금해서요. 집에 있었지. 왜? 분명히 하영과 함께 있었는데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연의 마음속에는 이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순자 씨가 태준의 외도를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오히려 태준의 외도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미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미연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순자 씨와 하영이 함께 있었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날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아는 사이처럼 보였거든요. 미연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하영의 사무소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자 씨가 하영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모습이었어요. 봉투 같은 것이었는데 하영은 그것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왜?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태준이 돌아왔을 때 미연은 조심스럽게 떠봤습니다. 여보, 혹시 엄마가 하영 씨를 아시나? 엄마가 하영이를?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글쎄, 모르지 않을까? 왜? 하지만 태준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평소 친했던 언니 김영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영희 언니, 제가 상의할 일이 있어요. 미연은 영희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내서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의 외도부터 시작해서 순자 씨의 이상한 행동까지 말이에요. 영희는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연아, 혹시 너희 시어머니가 그 여자 편을 들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요즘에는 오히려 태준이를 감싸시거든요. 우리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영희는 평소 정보 수집에 능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네트워크도 넓었고 필요하면 사설 탐정도 아는 사이였어요. 일단 너희 시어머니 행동부터 추적해보자. 그리고 그 하영이라는 여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며칠 후 영희가 가져온 정보는 미연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영은 단순히 태준의 거래처 동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순자 씨가 운영하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던 겁니다. 순자 씨가 언제부터인가 조그만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는 건 미연도 알고 있었지만 하영이 그곳 직원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럼 어머니가 하영이를 태준이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너희 시어머니가 태준이와 하영이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 심지어 만날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미연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불륜을 도와주고 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왜 그런 짓을 하시는 거죠? 미연아, 너희 시어머니가 하영이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하영이가 너희 시어머니 고향 후배 딸이래. 어릴 때부터 예뻐해 주셨던 모양이야. 그리고 하영이가 이혼한 상태라서 너희 시어머니가 계속 걱정해 주고 계셨던 것 같아. 미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왜 태준의 외도에 대해 점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왜 하영과 만나고 있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모든 게 설명되었어요. 순자 씨는 처음부터 하영을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9년 동안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친정어머니처럼 따랐는데. 미연아, 정말 힘들겠지만 이제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미연은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내일 뵙고 이야기할게요. 다음 날 미연은 순자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순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미연아. 애들은? 집에 두고 왔어요. 미연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하영 씨 아시죠? 하영이? 누구 말이야? 태준이가 바람 피우는 그 여자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부동산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순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알고 있어. 처음부터 아셨던 거죠?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왜 저한테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미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 아세요?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가깝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하영이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알던 아이야. 고향 후배딸인데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까지 키우며 고생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과 바람 피우게 만드셨다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런데 태준이가 하영이를 보더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둘이 만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미연아, 너도 이해해봐. 태준이가 하영이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하영이도 태준이를 좋아하고. 그럼 저는 뭐예요? 저와 아이들은 뭐란 말이에요? 순자 씨는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영이가 우리 가문에 더 맞는 것 같아. 교육도 더 많이 받았고 태준이랑도 더 잘 어울리고. 어머니, 그럼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신 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미연이 너도 좋아해. 하지만 하영 씨가 더 좋으시다는 거죠? 미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9년 동안 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따랐는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저한테 잘해주지 말았어야죠. 미연아, 오해 말고. 오해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순자 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연아, 그냥 태준이 보내주면 안 될까? 하영이랑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연이도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태준이가 하영이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보여. 그럼 아이들은요? 예린이랑 준혁이는 어떡하라고요? 아이들은 물론 태준이가 키워야지. 미연은 그 순간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아이들까지 포기하고 집을 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9년간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다시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미연은 그 말을 남기고 순자 씨의 집을 나왔습니다. 순자 씨가 뒤에서 미연아 라고 불렀지만 미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연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친정어머니처럼 여겼던 시어머니의 배신은 더욱 큰 상처였어요. 그동안 의지하며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예린이와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미연은 마음을 다잡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자 씨와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미연은 며칠 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눈물이 났어요. 9년간 쌓아온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신을 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준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미연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엄마한테 들었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래, 다 알아. 내가 하영 씨랑 바람 피우는 것도 엄마가 그걸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미연아,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미연아, 사실은 뭐? 아니야, 그냥. 정말 미안해. 태준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하지만 미연은 태준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 했던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미연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준이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미연아, 우리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이들은 어떡하려고?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걱정 마. 미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키운다고?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얼마나 신경 썼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하영 씨가 키워준다는 뜻이지? 태준아,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9년 동안 너희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그것도 아이들까지 빼앗으려고. 미연아, 화내지 마. 우리 좋게 정리하자. 좋게? 내가 바람 피우고 내 엄마가 그걸 도와주고 이제 와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좋게 정리해? 그리고 아이들을 왜 내가 키워? 아이들은 내가 키웠어. 태준은 미연의 반응에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 미연이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미연아, 그래도 남자가 키우는 게. 남자가? 지금까지 밤늦게 들어오면서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던 내가. 그날 밤 미연은 영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정말로 이혼하라고 하네요. 그것도 아이들까지 빼앗으려고 해요. 역시 그렇게 나왔구나. 미연아, 이제 정말 싸워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싸워요? 돈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데. 미연아, 포기하면 안 돼. 특히 아이들은 절대로 뺏기면 안 되고.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게. 그리고 이혼할 거면 제대로 받을 것도 받아야 해. 다음 날 미연은 영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특히 이혼 소송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부인, 우선 증거부터 정리해 봅시다. 남편분의 불륜 증거가 있나요? 미연은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스크린샷, 태준과 하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그리고 영희 언니가 도움을 받아 수집한 각종 정보들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불륜 입증은 충분할 것 같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남편의 불륜을 도와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직계존속이 불륜을 방조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황이에요. 이것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부인이 주양육자였고 아이들도 어리니까 법적으로는 부인이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연에게 조언했습니다. 우선 서둘러서 조정 신청부터 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연은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예린아, 준혁아, 엄마가 할 말 있어. 아빠랑 엄마가 잠깐 떨어져 지내게 될 것 같아. 왜요? 아빠가 나쁜 일 했어요? 응, 아빠가 잘못했어. 그래서 엄마랑 잠깐 떨어져 지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누구랑 살아요? 엄마랑 살 거야. 엄마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엄마, 난 아빠도 좋은데. 준혁아, 아빠도 너희들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연은 아이들을 꽉 안아주었어요.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아이들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연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나 변호사랑 상담했어. 이혼하려면 제대로 하자. 변호사를 왜 만났어? 너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도 내 권리는 찾을 거야. 무슨 권리?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양육권. 미연아, 굳이 변호사까지 끼워서 복잡하게 만들어야겠어? 복잡하게 만든 건 너야. 나는 그냥 내 것을 찾는 것뿐이야. 그 후로 미연과 태준 사이에는 냉전이 흘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태준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미연은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순자 씨는 몇 번 미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연은 받지 않았어요. 한 번은 직접 집까지 찾아왔지만 미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미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결국 편지를 문틈으로 밀어넣고 갔습니다. 미연은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바로 버렸어요. 이제는 순자 씨의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주 후 드디어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미연은 김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갔어요. 태준도 변호사를 구해서 나왔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양쪽의 주장이 오갔어요. 태준 측은 미연이 가정에 소홀했고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연 측에서는 태준의 불륜 증거와 함께 미연이 실질적인 주양육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조정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조정기일까지 양쪽에서 좀 더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첫 번째 조정은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미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한 의지를 다졌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가 불륜을 방조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미연은 김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희 언니의 도움으로 순자 씨와 하영이의 만남을 더 체계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순자 씨는 하영을 위해 태준 명의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주었더군요. 또한 하영의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태준과 하영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증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가정 파괴네요.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개입했다면 정신적 피해 배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연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순자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만나서 이야기해요. 미연아? 정말? 네,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미연은 순자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순자 씨는 어색해하며 말을 꺼냈어요. 미연아, 그동안 내가 너무했지? 정말 미안해.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미연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순자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가 하영 씨를 위해 하신 일들이요. 아파트 보증금, 생활비 지원, 아이 교육비까지. 모두 증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 어머니, 9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이런 일을 하셨던 거군요. 정말 실망이에요. 미연아, 내가 설명을 해줄게.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어머니도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설마 나까지. 네, 어머니도 공동 불법 행위자예요. 그날 이후 미연은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태준이 하영과 함께 다니는 곳들을 미리 파악해서 사진 증거를 더 수집했어요. 또한 순자 씨가 하영에게 금전을 지원한 통장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태준은 미연의 변화에 당황했어요. 미연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필요 없다고. 그럼 처음부터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지. 두 번째 조정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연이 훨씬 많은 증거를 준비해왔어요. 태준과 하영의 불륜 증거는 물론 순자 씨의 방조 행위까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조정실에서 태준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까지 법정으로 끌고 오시면 가족 관계를 먼저 파괴한 건 누구죠?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조정위원도 미연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개입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런데 부인, 정말로 시어머니까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실 건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분도 제 가정을 파괴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셨으니까요. 결국 이날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승기를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태준과 순자 씨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가 역력했거든요. 며칠 후 순자 씨가 미연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연아, 정말 나까지 고소할 거야? 어머니께서 선택하신 일이잖아요. 미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미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한 번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태준이가 두 번째 바람 피울 때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남자들이 다 그런 거라고 참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후 미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태준의 회사 직원들에게도 연락해서 태준과 하영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일부는 증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미연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했어요. 전세 보증금은 태준으로부터 받을 재산분할금을 미리 당겨서 마련했습니다. 예린이와 준혁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아빠 없이 살아야 해? 예린아, 아빠가 우리를 떠나기로 한 거야.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 미연은 아이들을 위해 더욱 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컴퓨터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9년간 가정만 돌보며 살았던 자신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한편 태준과 하영의 관계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법적 문제가 복잡해지자 하영이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 씨도 자신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자 하영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나? 순자 씨가 하영에게 따지는 모습을 목격한 이웃이 미연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연은 태준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순자 씨를 상대로는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정에서 미연은 당당했습니다. 9년간 성실히 가정을 지켜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도 미연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순자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도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속이고 아들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태준은 법정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몇 달간의 법정 공방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연이 압승이었어요. 이혼은 태준의 책임 이혼으로 인정되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 모두 미연이 가져갔습니다. 순자 씨에게도 정신적 피해 배상금이 인정되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연은 우연히 순자 씨를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미연아. 순자 씨가 말을 걸려 했지만 미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남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태준과 하영의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했어요. 법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던 거죠. 태준은 지금 혼자 살면서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만 하고 있습니다. 미연은 종종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순자 씨의 배신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계속 속아가며 살았을 것이고 결국에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구나. 미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린 미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미연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한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당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힘이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